재열이 왔구나. 승우는 태권도 학원 갔어요. 오늘은 할아버지랑 둘이에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가장 끔찍했던 놈들 이야기를 해야겠어. 또 어떤 사건이에요?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말을 한 20대 놈이 있었어. 어? 어머니를요? 설마 자기 친어머니? 그래, 친어머니.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놈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살점을 뜯어먹었어. 진짜요? 진짜 사람을? 1994년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뉴스를 보는데 지존파 검거라는 속보가 나왔어. 그 순간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지. 지존파요? 이름도 무서운데. 압구정 야타족 그런 놈들을 죽이지 못해 아니다. 이게 체포되면서 한 말이야. 야타족이요. 그게 뭔데요? 90년대 부잣집 자제들이야. 현대 그랜저 몰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외치던 시절이야.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50, 60 대통령들이요? 맞아. 그런데 정치는 민주화됐지만 경제는 완전 양극화였어. 한편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를 부르며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서태지요? 그 유명한. 그래. 삐삐 문화가 한창이고 PC통신으로 천리안, 하이텔 하던 시절이지. 근데 강남 압구정동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가보면 현대 그랜저, 기아 포텐샤, 대우 임페리얼 같은 1,000만 원짜리 고급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어. 1,0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예요? 몇 억이지. 그 차들에서 내리는 애들이 야타족이야. 야, 타자에서 나온 말이거든. 부모 차 빌려서 타고 다니는 애들? 정확해. 그리고 오렌지족도 있었지. 압구정 오렌지 카운티라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번 놀 때 몇백만 원씩 썼어. 샴페인 터트리고 외제 브랜드 옷 입고 그 애들 한 달 용돈이 웬만한 집 전세금이었다고. 헐,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그런데 전남 영광 같은 시골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공장도 문 닫고 젊은 애들이 서울로 떠나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며 라면 끓여 먹고 살았어. 그 애들이 TV에서 뭘 봤는지 알아? 질투, 사랑이 뭐길래. 같은 드라마에서 재벌 2세들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장면들. 그럼 더 화가 났겠네요. 맞아.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 자제들은 유학 보내고 가난한 애들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막노동판으로. 그래서 범죄 생각을 한 거군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다 범죄자 되는 건 아니야. 문제는 김기환이라는 놈이 완전히 비틀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어떤 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에 우등상 휩쓸던 모범생이었어.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탄광에서 일했지. 공부는 잘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더 비틀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놈들은 편하게 사냐. 이런 생각이 독이 되어 퍼진 거지. 1993년 7월 전남 영광군 가이산이라는 불법 도박장에서 사건이 시작됐어. 시골 마을 구멍가게 뒤편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어. 담배 연기 자욱하고 소주병 굴러다니고 그런 곳에서 20대 놈들 7명이 화투 치면서 모였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김기환이 홍콩갱 영화 지존무상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왔어. 그 시절 비디오방에서 빌려온 거지.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봤죠? 존 우 감독의 액션 영화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거든. 영웅본색, 첩혈상훈 같은. 멋있어 보였나 보네요. 멋있긴 개뿔. 이 못된 놈들이 영화 속 갱스터들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거야. 김기환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면서 학교 후배 강동은 교도소에서 만난 문상록 이런 놈들을 하나씩 꼬드겼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강남 놈들한테 한 방 먹여주자 이런 식으로. 그럼 다들 동조했나요? 가난에 찌들고 분노에 가득 찬 애들이니까 하나씩 그래 해보자 이러면서 빠져들었지. 조지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마스칸 이래. 그리스어로 야망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리스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 무식한 놈들이 폼만 잡은 거지. 나중에 고병천 수사과장이 지존파라고 이름 지어준 거야. 1993년 7월 어느 금요일 밤 11시 30분. 그날 충남 논산시 불상지 골목길은 가로등도 깜빡거리고 완전 어두웠어.
23세 모은행 여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하이힐 소리만 똑똑 울릴 정도로 조용한 밤이었지. 그때 갑자기 현대폰이 승용차에서 김기환, 백병옥, 김연양, 강동은 4명이 와르르 뛰어내렸어. 김기환이 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죽인다. 하면서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 눈이 테니스공처럼 커지고 온몸이 덜덜 떨었겠지. 그 놈들이 차에 타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갔어. 어디로 끌고 갔어요? 대전시 유성구 세동 부근 갑천다리 밑 어두컴컴한 곳으로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그리고 4명이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했어. 그 여성이 살려주세요. 제발 하며 울부짖었는데도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더 끔찍한 건 김기환이 범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직접 목을 졸라 죽였어. 근처 야산에 시체를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킨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어. 김연영은 나중에 그때 치킨이 가장 맛있었다고 했어. 사람 죽이고 나서 먹는 치킨이. 완전 사이코패스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살인 연습이라고 했어. 진짜 범행은 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1993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 놈들이 대전 둔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 하루 3만 원씩 받아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여인숙에서 6명이 한 방에서 살면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건설 현장 가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범죄 계획을 세운 거야. 어떤 계획이요? 김기환의 고향인 전남 영광군 불감면 집 지하실을 개조하기 시작했어. 콘크리트 바닥에 철창을 설치하고 한쪽 구석에는 시체 소각용 화덕을 만들었어. 화덕까지요? 사람을 태워 없앨 화덕이야. 그리고 가스총, 공기총, 전기 충격기, 다이너마이트까지. 다이너마이트요. 어디서 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훔쳤어. 그리고 대검, 쇠파이프, 수갑, 밧줄. 완전 고문실을 만든 거야. 벽에는 무기들이 주르륵 걸려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나중에 압수할 때 봤는데 지옥 같았어.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거예요? 1994년. 그런데 김기환이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 1994년 6월 17일 김기환이 고향 선배의 조카 딸을 범했어. 또 성범죄를요? 중학교 1학년 14살 어린애를. 14살요? 완전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지. 그럼 조직이 와야 됐나요? 아니야. 더 위험해진 거야. 강동은이 부두목이 되어서 김기환이 감방에서 편지로 범죄 지시를 내렸어. 이제 진짜 시작하라고. 면회 때마다 암호로 지시하고. 교도관들도 몰랐지. 그래서 조직범죄가 무서운 거야. 1994년 9월 8일. 운명의 그날이 왔어. 1994년 9월 8일 새벽 3시 15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뮤직카페.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이선영이 카운터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어. 오늘도 힘들었다 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네요. 그때 카페 밴드 마스터인 36세 남자친구가 검은색 현대 그랜저를 몰고 데리러 왔어. 수고했어. 드라이브나 할까? 양수리 가서 한강 보며 이야기나 하자 이랬거든. 평범한 연인들이었어. 그럼 바로 출발했나요? 새벽 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가는 국도 6번을 달리고 있었어. 한강변 도로라 굽이굽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현대 스텔라, 뒤에서 봉고 화물차가 그랜저를 완전히 포위했어. 완전 계획적이었네요. 강동은이 가스총 소리치면서 차 유리창에 푸슈슉 최루가스를 발사했어. 매캐한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차면서 이선영과 남자친구가 콜록콜록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며 의식을 잃었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하고 뭐야? 뭐야? 하면서 당황하다가 정신을 잃은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전남 영광군 불감면까지 4시간 동안 끌고 가서 김기환 집 지하실에 감금했어. 이선영이 눈을 떴을 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고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 여기가 어디죠? 왜 이러세요? 하면서 벌벌 떨었는데 지존파 5명이 둘러싸고 서 있었어. 강동은이 너희들 돈 얼마나 있냐? 하면서 전기 충격기를 지지직 켰어. 제전기 충격기까지. 남자친구가 저희는 돈이 없어요. 카페 직원이라고요. 하면서 무릎 꿇고 애원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랜저 타고 다니는 놈이 하면서 하루 종일 고문했어.
그날 밤부터 5명이 번갈아가며 이선영을 성폭행했어. 그 여성이 살려주세요 하며 목 놓아 울었는데도 9월 9일 저녁 9시 이틀 동안 고문당한 남자친구가 김연양이 야, 이 놈 돈 없는 게 확실해 하면서 소주 2병을 강제로 먹였어. 마셔. 안 마시면 여자친구 죽인다. 협박하면서 억지로 입에 부어 넣었어. 그럼 완전 취했겠네요. 비틀비틀하면서 토할 것 같아요. 하는데 문상록이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운 거야. 헉헉 숨 쉬려고 몸부림치는데 제발, 제발 하면서 서서히 숨이 끊어진 거야. 이선영이 그 광경을 다 봤어. 자기 남자친구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어떤 심정이었겠어?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9월 10일 시체를 그랜저 뒷좌석에 눕히고 전북 장수군까지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계곡에 찻째로 밀어버렸어. 9월 15일 김연영이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 칼질하다가 실수한 거야. 피가 주르르 흘러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 그럼 누가 데려갔어요? 지존파 놈들이 이선영에게 너가 데려가라 했어. 도망가면 죽인다 협박하면서 전남 영광병원에 도착해서 김연양이 치료실에 들어간 그 순간 이선영이 화장실 간다 하고 병원 뒷문으로 뛰어나갔어. 와, 진짜 용감하네요. 맨발로 뛰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경찰서 좀 하고 소리쳤어.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나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태워줬어. 그런데 이선영이 지존파라는 조직이 하면서 말하는데 택시 기사가 에이 미친 사람 아냐 했어. 믿어주지 않았나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선영이 지존파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거야. 아, 증거가 있었네요. 9월 17일 새벽 2시 이선영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 머리는 산발, 옷은 찢어지고 맨발에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었어. 서초경찰서 고병천 수사과장이 직접 나섰어. 처음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런데 이선영이 휴대폰과 메모지를 내밀면서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주소와 조직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 그럼 바로 출동한 거군요. 9월 21일 새벽 4시 수사관 7명이 전남 영광군으로 출발했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반신반의하면서 400km를 달려갔어. 아르트는 어떤 곳이었어요? 시골 마을 한가운데 평범한 농가였어. 여기서 살인이 싶을 정도로. 겉보기엔 평범했나 보네요. 2시간 동안 잠복하면서 기다렸어. 그러다가 오전 7시경 백병옥이 집에서 나왔어. 수사관들이 야 백병옥 하면서 우르르 달려들었지. 하면서 당황하다가 순순히 체포됐어. 나머지 놈들은요? 백병옥 나와 하면서 하나씩 불러내는 방식으로 5명 전부 검거. 지하실도 확인했나요? 철창, 화덕, 빗자국, 그리고 총기류 70여 점, 다이너마이트 10개까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이런 조직은 처음이었어. 그런데 이 악질 놈들이 뉘우치기는커녕 더 뻔뻔했어. 강동은이 수갑 채워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압구정 야타족 그런 새끼들을 죽이지 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잡혀야 하냐. 저놈들이 죽어야지 하면서 웃고 있었어. 완전 미쳤네요. 김연양은 더 가관이야. 현장 검증에서. 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했다. 당당하게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되었다고 했어. 친어머니, 그리고 사람 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맛있다면서 실제로 피해자들의 살점을 뜯어먹었다고 자백했어. 정말 말도 안 돼요. 김연양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더 많이 죽이고 싶었다. 강남 압구정 가서 야타족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두목 김기환은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두환, 노태우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인데 우리는 왜 유죄냐. 말도 안 되는 논리네요. 우리를 단죄하기 전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면서 뻔뻔하게 항변했어.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네요. 이게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이야.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계속 사회 탓, 남 탓만 하는 거지. 진짜 답이 없네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즉시 사형 집행하라. 직접 지시한 거야. 이런 놈들이 살아있으면 모방범들이 우르르 생긴다고. 재판은 번개같이 진행됐어. 1994년 10월 31일 6명 전원 사형 선고. 보통은 사형 확정부터 집행까지 3, 4년 걸리는데 단 6개월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6명 모두 사형 집행. 되게 빨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 이런 놈들을 오래 두면 사회에 악영향이라고. 실제로 모방범이 나왔나요? 그래. 막가파, 영웅파, 독수리파, 지존파를 따라한 범죄 집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 특히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지존파보다 더 잔혹했어. 할아버지, 그런데 왜 지존파는 부자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1990년대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 시대였어. 삼저호황이 끝나고 경제 침체가 시작되면서 삼저호황이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80년대 말 경제가 잠깐 좋았던 시절이야.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는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 시절엔 TV 드라마로만 부자들 삶을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실시간으로 보이잖아. 맞아요. 강남 부자들 일상이 다 올라와요. 지존파 놈들도 사랑이 뭐길래, 질투 같은 드라마에서 재벌들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장면 보면서 분노가 쌓였을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 컸겠네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다 범죄자 되는 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교육의 부재와 올바른 가치관의 부족이야. 그리고 홍콩갱 영화 같은 잘못된 영향도. 지금도 그런 위험이 있나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경제 양극화는 90년대보다 심하고 SNS로 부자들 삶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첫째, 올바른 교육. 둘째, 경찰의 초기 대응. 셋째, 사회 안전망 강화. 이선영이 처음 신고했을 때도 여러 경찰서에서 우리 관할 아니다 하며 떠넘겼거든. 만약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재열아, 지존파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어.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답이 아니야. 지존파 놈들은 1990년대 경제난과 빈부격차를 핑계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분노를 풀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죽었어. 둘째, 언론과 대중문화의 책임도 크다는 거야. 재벌 드라마만 계속 내보내고 홍콩 갱 영화 같은 걸로 폭력을 미화하면.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셋째, 조직범죄는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해. 두목 하나만 잡아서는 안 돼. 전체 조직을 박살내야 하지. 넷째, 시민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선영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신고가 아니었다면 강남에서 더 큰 참사가 일어났을 거야.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112번 한 통화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혹시 지존파 같은 극단적 조직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유튜브로 부자들 삶이 실시간 중계되고 경제 양극화도 90년대보다 심하거든. 그리고 온라인으로 조직 결성하기도 쉽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심과 교육이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해. 여러분, 오늘 지존파 30년 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1994년 추석 연휴에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이 충격적인 사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교훈들이 가득했죠. 네,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현재와 닮은 점들이 많아서 무서웠어요. 특히 90년대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과 너무 비슷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 20대에서 30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지존파처럼 극단적인 길로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사건들과 현재에 주는 교훈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이 90년대 추억이나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궁금한 사건들을 남겨주시면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혹시 지존파 모방범들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막가파 사건도 있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같은 90년대 대형 참사들도 다뤄보면 어떨까요? 모두 현재 우리 사회와 직결된 문제들이거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할배 형사와 두 손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범죄는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올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